귀한 우리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모셨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중경부 총회장님을 하시고 건축회사 회장님도 하셨죠. 제가 회장님 된 지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 항상 1부 예배 드리고 2부 애국 토크쇼를 했거든요. 그때 또 오셔서 식사도 사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다독거려 주시고 아주 오래되셨어요. 하신 지가. 그래서 너무 존경하고 또 국제정치학을 하셔서 이 시국에 대해서 얼마나 밝으신지 몰라요. 아주 정규적으로 강의를 우리가 들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오늘 나오셔서 축사도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은 다 애국자 같습니다. 이 추운 날 이게 잘 안 오거든요. 몇면을 제 아는 대로 몇 사람 소개하면 우리 한종철 목사님은 전광훈 목사님의 부이십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목회도 중요하지만은 나라가 살아야 교회도 살고 우리도 산다. 그래서 전광훈 목사님과 뜻을 같이 해서 우선 이 대구시의 만부장, 광역시의 10,000명을 회원을 가지고 관장하는 만부장, 그 밑에 천부장, 그 밑에 백부장인데 대구의 총책임자입니다. 참 평소에 내가 존경, 나이는 제가 더 많지만은 참 존경하던 그런 목사님인데 이 자유마을 이 조직에 대구시당위원장을 맡으셔서 매일같이 이렇게 바쁩니다. 매일 다니면서 이렇게 조직하고 축사하고 있는 너무 귀한 목사입니다. 아래 19일날 인터폴고에 오셨습니까? 네. 그거 다 오셨습니까? 네. 그 행사도 총괄한 게 우리 한종철 목사님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 박치근 장로님은 우리 대한민국 장로연합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게 핵심 이모입니다. 나는 거기 고문, 난 나이 많다고 뭐 어디 가도 고문밖에 안 되는데 핵심 이모임 대구를 관장하고 또 교회 봉사도 잘하고 장로 세계에서는 박치근 가면 뭐 좌우장 1등입니다. 이름 있는 그 장로입니다. 난 여기 와서 내가 방금 우리 최경집 선생 뭐 나하고는 여러 가지 특별한 인연도 있지만 이 전국적인 인물인데 중앙 무대에 가면 대단한 사람인데 여기 와서 난 너무 예외다. 그래서 성명진 목사님 아마 최경집 선생 붙들고 이 행사하면 이 국가가 알아주는 그런 보배 같은 인물입니다. 성명진 목사님은 자기가 또 나 인연 소개했으니까 하는데 어느 정도 지났냐 하면 수년 전에 성명진 목사님 박사학위 받을 때 그때도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가깝다. 또 성명진 목사님 남편하고 또 제가 또 가깝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우리 부부 저쪽 부부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와보니까 이게 너무 좋다. 19일날 그 행사 때도 나는 이제 나이 많다고 이제 교회에서는 내가 사실 제일 어디든지 가면 제일 고참이고 어른 대우 받는데 그 해외 테이블에 안내를 하길래 그 앉아 있었더니만 전 목사님이 저희 나보고 가서 한 말씀 하라고 그래서 내가 준비 없이 그저 참 올라갔었는데 오늘은 미리 성명진 목사님이 이 자유마을 발대식 하는데 와서 축사를 해달라. 그래서 조금 준비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할까? 자, 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김일성이가 제일 잘한 일이 뭐냐 이거 묻더라고. 김일성이가 북한에 죽은 김일성이 우리 어떤 회사 야 그럼 공산주의 한 공산주의 교수인데 근데 교수님 무슨 제일 잘한 게 5호 담당자래. 북한에는 5가정을 묶어가 전부 묶어놨습니다. 요게 공산당 뿌락지 하나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모든 정보가 매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이상하면 이거는 뭐 여지없이구만 목을 비틀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고소합니다. 형제간에 고소합니다. 뭐 이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한 가정에 5이다 그러면 5가정 같은 25명인데 그 25명에 눈동자처럼 지어 일일이 보고 갑니다. 그러니까 딱 잡아내가 아버지 탄광에 보냈습니다. 지난번에 김정은이가 장선택 고모부 장선택 고사포로 사주겠습니다. 나만 그때만 이게 난리 납니다. 울분에 막 채가지고 막 저는 죽이라 할텐데 한 사람도 그 말 못합니다. 왜? 반골 기질이 있는 것은 그동안 6, 70년 동안에 참 곤란이가 다 죽여버렸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흐물흐물한 것들만 남아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우양우가마 우양우 자양우 자 이것만 하지 아이고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소리 하는 순간에 이게 잡아 죽입니다. 그게 5호 담당자입니다. 그래 우리 교수님 그 얘기 듣고 뭐 일리 있어. 그래 우리가 박수 친 그 기억이 벌써 6, 70년 전 얘기인데 내가 이제 그 기억이 납니다. 나는데 요걸 김대중이 노무현 때부터 계획했던 걸 문재인이가 드디어 주민자치법을 통과죠. 요거 이제 시작한 겁니다. 우린 몰랐죠. 우리 주민자치법 그래 우리 주민들이 수성 기산일동 동민들 스스로 자치하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연구하고 발견한 게 안기부의 이희천씨. 그래서 이희천씨가 이러면 안 된다고 해도 왜 놈들이 뭐 꽉 누르니까 뭐 우회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안기부 뛰쳐나왔습니다. 근데 워낙 머리가 좋고 인재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니까 대학 교수로 소비돼 이제 교수 지금 이희천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책도 내고 막 전국에 외치는데 이 소리가 정광훈 목사님하고 합작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미국 가서 막 외치 나는 미국에 아침에 3시에 일어나면 유튜브인데 그 좀 더 검색합니다. 뭐 시애틀에서는 어땠고 토론토에서는 어땠고 제가 듣는데 그거 가서 이제 제일 인기 좋은 게 뭐 있긴 해. 이중근 박사 얘기하고 정광훈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막 정광훈 목사 하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뜨겁게 열광하고 막 박수 소리로 괌 소리. 이천 교수 참 그분 아이라서 우리 꼴딱 속았습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광화문 조직이 애국 세력이 없었으면 아마 엄두를 못 냈을 겁니다. 그게 있으니까 대항하자. 주민자치법에 의해서 문재인 일파, 주사파 요것들이 하려고 하는 거 우리가 자유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치고 들어가고 우리가 숫자보다 더 많고 하면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냐. 이게 목적입니다. 자유마을의 조직의 근본은 그입니다. 3,506개 이거 우리 오늘 이게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지난달 연말이고 뭐이다 부산 시당 발대식에도 저 초청받아 가서 또 이 강연도 하고 이랬습니다만 근데 이 대구 좀 늦습니다. 오히려 다른 데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대구는 이제 이 대구 양반들이 좀 느리대 보이긴 해. 그러게 하는데 빨리 좀 속도를 내야 됩니다. 자, 자유마을이 왜 필요하냐? 난 2가지. 내 관점 2가지 얘기합니다. 선산 남의 나는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필리핀이라고 한 나라 알죠? 이 필리핀이라고 한 나라가 6.25 사변 때 우리나라 도와준 나라입니다. 육군이 직접 와서 같이 전쟁 쳐주고, 그때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도 국민소득이 10배입니다. 10배. 잘 살았습니다. 그 필리핀이 근데 지금 필리핀은 어떤 나라? 거지 나라. 최고로 못 사는 나라. 뭐 형편이 없습니다. 자, 왜 이래 되냐? 그렇게 잘 살던 필리핀이 왜 이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도와주던 필리핀이 어떻게 이렇게 못 살게 되냐? 역사는 1992년도 일어납니다. 1992년도에 필리핀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아키노 상원의원 쫓겨갔던 아키노 부인 코라손 아키노가 마르코스 대통령하고 붙어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은 마르코스 대통령을 비호했던 미국이 미군 거라. 좌우지간 자나 깨면 양키고홈입니다. 자나 깨면 미국 물래. 양키고홈 미국 가까. 왜 우리나라에서 금방 지가. 그런데 필리핀이 왜 잘 사느냐? 필리핀에 가면 수빅만이라고 있습니다. 그 수빅만에는 해군 태평양 사령부가 있습니다. 태평양 전체를 가는 군함부터 시작해서 미국 다음에 많은 해군들이 그 주둔해가 있습니다. 태평양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고엽에 가면 클라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공군사령부가 있습니다. 공군사령부. 코라손 아키노가 대통령 되고 눈만 뜨면 양치고만 이 미국 사람들이 우리가 왜 저 나라를 지키려고 했느냐?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필리핀 주둔 미군 철수, 그게 1992년입니다. 쫙 빠집니다. 오키나와로 하와이로 미군 전부 다 분산해가지고 쫙 필리핀에 계십니다. 빠지고 나니까 수백만에 제가 이제 다음 달 되면 이제 그것도 우리 본진에서 가는데 완전히 공동화 현상이 되십니다. 엄청난 건물집들이 전부 빈집입니다. 술집, 상점, 백화점 전부 다. 왜? 미군이 빠지고 나니까 여기 필리핀 외국 투자자들이 미군 믿고 그거 장사하고 미군과 거래하고 또 투자해도 안심하고 있으려고 했는데 미군 빠져버리니까 아이고 여기 있다 뒤통수 맞는 거야. 1년 만에 설물처럼 다 빠지고. 자, 이게 미군 빠지고 1년 딱 되니까 어떤 현상이 되느냐? 필리핀은 거지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 덕택에 교육열이 높았던 필리핀에 700만 명 대학을 나온 여대생, 대학을 나온 여성들이 해외에 나가 가정부 노릇합니다. 통계 다 나와 있습니다. 외신 기자에 다 신문에 700만 명, 700만 하면 상상만 해보이소. 얼마나 불쌍한 거지 나라입니다. 또 원통한 거 하나 얘기하고 필리핀 코앞에 스카보르카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 스카보르카는 섬에 중국이 느닷없이와 된 놈들다. 그때는 중국이야. 중공입니다. 중공. 그거 점령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은 너무 억울하거든. 그 UN 국제사법재판소 하는 게 있습니다. 재판이 있습니다. 그 재판했는데 미국에 비려가지고 미국에 또 먹고 영국 전부 이래가지고 미국 영국도 전부 다 중국은 미우리가 협조해가지고 판결은 스카보로라고 하는 섬은 필리핀의 섬이야. 판결이 났습니다. 딱 통보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그 다음 달에 중공군은 스카보로에다가 군사기지만 활주로 만들어요. 비행기주도 활주로 만들어요. 이런 통탄할 노릇이었냐. 나는 이런 생각을 했냐. 아이고 우리나라가 만약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다고 하면 문재인이 5년, 이재명이 5년, 10년 만에 우리나라가
문재인이나 이재명이 제일 목표가 뭡니까? 종전, 평화협정 그거 와 주장합니까? 주한미군 떠나라고. 미국 밉다 이게 미국 양치고홈입니다. 문제는 이재명의 자세전으로 다 나온 게 양치고홈 아닙니까? 이거 정광훈 목사님이 간대 봐도 외쳐가지고 이제 국민이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그러면 미국 떠나버리면 우리나라가 꼭 그래 된 거짓골이 됩니다. 자, 서해 바다에 우리나라 군사 요충지 어디입니까? 백령도. 그 해병대 주둔하고 있거든. 요거는 중국이 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린데 요걸 하루아침에 가버립니다. 독도는 누구에게? 일본에게. 일본 요거 먹으려고 독도는 일본에게. 제주도 밑에 제일 남단에 있는 섬 뭐 마라도나, 마라도, 그거는 러시아가 눈동들이. 이거 뭐 우리나라 둘러서고 있는 군사 대국들이 갈기갈기 가지고 있는. 본토는 누가 먹고 이거는 김정은이 먹고. 자, 진짜 거짓골이 된 우리나라를 상상할 때 나는 아찔합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왜 자유말 생리하느냐? 이래 하려면 새로운 이재명이 같은, 문재인이 같은 인간이 못 나오게 막아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뭐 세상 바뀔 줄 알았지요. 뭐 바뀐 거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 왜? 국회가 169석의 다수당, 야당 어주이 다 합하면 거의 한 180석. 지난번 패스트 이 의견 정조수에 패스트 트랙 안에 5분의 3, 300명 국회의원 중 180명이 있으면 이게 다 됩니다. 일반 안건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입니다. 헌법 개정은 제적 3분의 2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제적 3분의 2는 세 가지 있습니다. 헌법 개정, 이거는 국민 투표로 결정되는데 국회에서는 3분의 2입니다. 대통령 탄핵, 국회의원 제명, 요 세 가지만 3분의 2인데, 정광훈 목사님이 외치는 게 바로 200석. 내년 4월달 국회의원 선거에서 200석만 얻으면 우리나라는 이제 탄탄대로 갑니다. 네. 그거 자유망을 조직의 제일 목적은 이제 그겁니다. 네. 우리 세력하고 조직을 하자 이거라. 최소한 151명. 국회는 과반수 표수에 과반수 찬성에 뭐든 법이나 예산이나 뭐든 하려고 하면 과반수인데 151명은 최소 공약수입니다. 180석 되면 패스트 트랙을 통과할 수 있는 뭐 상임위원회에서 부드러운 노래 많이 차고 본회의 발로라 표를 붙이니까 제일 좋은 거는 정광훈 목사님이 외치는 200석. 3분의 2면 나라 뭐이든지 우리 마음대로 합니다. 그거 하자 이게 우리 이번 예산에 정광훈 이 윤석열 대통령 자기 선거 공약했는 거 하려고 돈 없이 선거 공약 됩니까? 전부 요소에 하니까 이놈들이 통과하시면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그거다가 택도 없게 이재명의 공약만 갖다 때리었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조영 원내 총무 협상하신 저건 욕할 거 아닙니다. 못됩니다. 숫자가 우리는 115인가 그거 저쪽은 169인데 그거 왜 이깁니까? 그래요. 달개고 어레고 달개고 어레고 그래가지고 지것도 한 대 또 좀 주고 우리도 좀 뺐고요. 이래가지고 겨우 법정 시한을 훨씬 넘어 겨우 통과됐습니다. 이 짓 안 하려고 하면 내년 4월달 국회의원 선거 200선거 꼭 해야 됩니다. 네, 그게 자유마을 발대식 중에 내가 생각하는 제일입니다. 제일. 네. 그것만 되면요 주한미군 떠날 일이 없습니다. 미국도 그저 어제 토론토 연설을 정광훈 목사님도 그 말씀 하시는데 미국도 한국이 군사 요충지인데 가라고 소리 안 하면 왜 가느냐 얘기라. 중국이나 러시아가 태평양으로 빠지는데 한국이 막아주고 있다 이라. 옛날에
트루만 대통령 때 에치선이라는 국무장관이 에치선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이거 뭐냐 하면은 태평양 방어는 한국은 빼쁘고 오키나와부터 시작해서 일본역도 요거를 태평양 방위선으로 한다. 그러니까 여기 에치선 라인입니다. 아이 김일성이가 딱 들어 요거 멋지거든. 대만 스탈린 쫓아가십니다. 각하 이거 미국이 이거 우리 먹으라 하는데 이거 모택동이 부리고 새 놈이 딱 잡고 해가지고 그래가 일어난 게 6.25 전쟁 아닙니까?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제일 많은 사람이 죽고 제일 파괴가 많이 희생된 게 6.25인데 그 전쟁이 에치선 독트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때 왜 그랬냐? 미국으로도 한 말 있죠. 아니 해방되고 미군이 이어간 전부 다 이 나라 안정시키고 일본군 다 무장 해제시키고 실권했는데 요놈의 뺄개이들이 박은영이 일파 뺄개이들이 박은영이 밑에 이주와 김삼동이 요놈들씨가 매일같이 양치 공부해 매일같이 그래 미국이 보이고 아이고 우리 나가라 컨대 왜 있으면 그러니까 갚는 겁니다. 그게 에치선 동태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꼴이 됩니다. 만약에 이재명이가 당선되고 국회의원 자기들이 다수를 차지했으면 터짐없이 주한미군 철수 결의했을 겁니다. 평화협정 맺자고 했고 종전 결의했고 이래버리면 대통령 이 나라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그거를 미리 예견한 사람이 누구냐? 정광훈 목사님. 난 정광훈 목사님 오래전부터 아는데 가끔 이래 대화를 해보면 미래를 예견하는 눈이요. 아니 나는 국제정착을 전공을 했지만 그거는 국제정착 알지 않습니까? 그건 성경전공 신학 전공인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세상 돌아갈 일을 전부 아시더라고요. 나하고 가끔 토론해보면 내가 놀랄 정도로 대단한 분이다. 19일날 내가 그것을 했지만 일본의 영웅이 히토 히로부미 아닙니까? 그 미개한 나라를 한 사람의 영웅이 태어나서 국민을 단결시켜서 일본을 100년 만에 세계 빅2 미국과 일본 우리도 그런 영웅이 태어났는데 나는 그것을 정광훈 목사님 국회의원 장관 그런 거 생각을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저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 많이 껴도 밑에 김문수 지사도 있었고 또 김경재 총재도 있었고 이런데 보니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심지가 굳지 못 사람은 큰일 못한다 이라. 지금 이제 그거 자꾸 사람을 찾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된 건 누구들입니까? 광화문 세력이 23만 표 차이로 있네. 광화문 세력이 100만 1000만 명이 계속 외치고 문재인이 죽여라 문재인이 끊이라 하는 통에 우리 된 거 아닙니까? 또 정부가 다 합니다. 나도 이제 친한 사람 중에 전계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중앙역 쪽에도 정광훈 목사님의 애국 세력들이 대단하다는 것을 아신답니다. 그리고 전 목사님이 그때 나인데 얘기한 것 중에 선거는 근소한 차이로 이긴다. 6개월 이내에 이 촛불 세력이 또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이 540만 표 차이로 이겼는데 이놈의 광우병 만들어가지고 촛불 세력 때문에 뭘 살을 먹고 대통령 역할 했습니까? 웬만하면 뒤산에 청와대 뒤산에 올라가가지고 새벽 인사 노래 부르고 울었다 하는 그 얘기도 들었는데 이게 촛불 집회한 요 알갱이들이고 선동수 대단한 겁니다. 그거를 전 목사님이 깨부신 겁니다. 내가 지난번 대통령 당선되고 난 뒤에 작년 10월
3일인가 그 민노총 산하에서 공공 노조하는 공공 서비스 노조하는 게 있더라고. 전 목사님은 이성만 광역 그 이제 채비옥당인데 그 좌미로다 조선일보 앞에 코리안 호텔 그쭉 가가지고 아이 노조 요게 지금도 집회 허락내가지고 우리 방에 하는 거예요. 우리 방에. 아이고 과문지로 시끄러운데 할 수 있습니다. 그 손상기지 사회 하시는 분에게 그런데요 전 목사님 등단할 때쯤 돼가니까 합니다. 한 30분 나가고 손상기지가 목사님 등단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가면 얼마나 목이 터지게 찬송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놈들이 시끄러워가지고 지금 막 그러니까 여자들은 서서리를 나는 그 앉아 있다가 동태 보려고 나와 코로나 호텔 앞에서 왔다 갔다 하려고 서서 다 가버려. 전 목사님 들어서 저는 그거는 훌비하고 그게 우리가 이기는 거야. 여기서부터 민노총이 한불 끄겠습니다. 아이고 전광훈은 못 당했구나. 예, 그것은 완전히 돼. 그 세력이 바로 자유마을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고 자유마을 이거 조직해가 그게 하자는 겁니다. 22대 국회에서 우리는 200석이지만 제일 좋고 뭐 제일 좋고 안 되면 180석이라도 받으려면 이거 아니 마을 단위로 우리가 딱 돌려 선거하는데 우리가 딱 밀사람 딱 해서 밀자 하면 안 될 건 무엇입니까? 그죠? 그래 하자는 겁니다. 이게 이 자유마을 발대식, 자유마을 조직 큰 역할이다. 예, 참 수성어른 성명진 박사님이 맡았기 때문에 나는 또 크게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하고 우리 다 힘을 합해서 또 뭐 때때로 모임이 있으면 모이고 그래 합시다. 오늘 오신 분 너무 감사하고 우리 그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뭉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광훈 목사를 지도자로 하고 단결해 나가면 이깁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하시죠? 우리 수성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 구구전절이 하신 말씀 여러분들 요것만 듣지만 말고 그대로 좀 가서 전파를 좀 하셔야 돼요. 다 스피커가 되셔서 아주 한 사람당 진짜 내가 100명은 내가 감당한다 생각하고 가서 전하세요. 이런 거 하면 녹음도 좀 하셔가지고 이게 나올 거지만 하셔서 공부를 잘 듣고 그냥 입만 띄면 이제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히 에스라가 그 나라 돌아와서 막 가르치듯이 정체성을 가르치고 막 그러듯이 우리가 그 에스라 운동이 돼야 돼요. 우리 제가 여기 프로그램에는 안 넣었지만 잠시 너무 귀한 분이시라 이 수성을 이분이 한번 뒤집어졌다 하면 이 수성을 정말 이분이 하나님 인권을 주셔가지고 보통 예식장에도 이분이 한번 부르면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뭐 할 거 없이 그냥 꽉 찼어요. 우리 옛날 전두환 대통령 그 의형제님이시기도 하는데 우리 최경지 회장님이 그래도 이웃에 사세요. 또 마침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참 제가 NGO 단체 지부장 할 때도 많이 도와주셔서 경찰서장님들이 저를 도와주시면서 일을 했어요. 우리 회장님 덕을 제가 많이 봤는데 잠시지만 한번 나오셔서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축사 한번 해주세요. 우선 짧게 해도 돼요. 네? 밥 먹으면서 얘기하시면 시간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시간 주세요. 얘도 마이크를 안 이 수성글에 아주 진짜 이분이 한번 주역으로 쓰임 받으면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에 내려온 지는 한 20여 년 됐습니다. 그때부터 지산동에 있었습니다. 정당 생활은 73년도부터 했으니까 한 50년 했네요. 네. 서울에 있을 때는 국회와 중앙당에 한 20년 있었습니다. 그럼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난번 그 21대 앞에 20대 그때 홍준표 나올 때는 고문했습니다. 예, 홍준표 시장 나올 때 대권 나올 때 다 고문했습니다만 제가
늘 존경하는 우리 권영식 장로님, 제 모교 개성학교 9년 선배입니다. 자그만치. 그러니까 대선배입니다. 저도 뭐 69년도에 백마 월남 갔다 오고 뭐 훈장도 받았습니다만 무엇보다 오늘 일에 참여한 것에도 저는 영광입니다. 제가 대구 오자마자 제일 먼저 알게 된 분이 우리 성명지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여성이신데도 서울 태극기 단체 행사할 때마다 올라가시더라고요. 저는 한 5번에 한 번쯤 갔는데, 예? 그래도 뭐 상임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맨날 뵐 때마다 야, 이분은 진짜 정계로 나가기는 한국판 짬다 큰데, 예? 목사님 하기는 너무 아깝다. 맨날 뵐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정계 나가시기는 너무 또 예쁘장하게 생기가, 저보다는 한 10살 아래니까, 그러면서 또 실제로 존경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좋은 소식이라 할까. 지난 그 9월 24일 날 이상철 장군이라고 현역 중장입니다. 예, 기부사령관인데 이 후배가 이제 그날 저녁 같이 하면서 그 후배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 현역 사령관이죠. 근데 실제 우리가 이제 국군 보안사령부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국군 기부사령부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이가 들어서가는 군 안보 지원사령부하고 이름도 희한하게 그래 바꿨습니다. 그냥 안보를 지원한다 이지. 그래놓고 대공 파트에 있던 분들은 전부 사단으로 다 보내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 정권이 들어와서는 이름도 이제 국군 방첩사령부로 바꿨습니다. 방첩. 그 말 그대로 이제 간첩 잡는 부대다 이제 특수부대. 그래가 파견 나갔던 우리 그 대공 파트들 다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때 그 현직 사령관 후배 얘기가, 회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년부터는 특히 이제 무기를 갖고 있는 군하고 경찰 그부터 이제 숙청 들어갈 겁니다. 간첩 색출 작업을. 지난 정권에서는 간첩이라고 신고해도 청와대 보고를 못합니다. 도로 좌천되니까. 그 당시 뭐 시경 보안과장이 직접 저한테 얘기하던데 제가 뭐 계속 당연히 대구 고문을 맡고 있으라. 그래 신청하면 도로 막 뭐 예를 들어서 영덕이나 울진으로 보내니까 보고도 못합니다. 밑에서는 보고 다 받았는데. 그러니까 간첩이 많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새 정부에서는 금년 들어서가 군하고 경찰부터 이제 시작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게 신문에 나기는 11월 중순인가 뭐 이때쯤 났어요. 예? 이제 국군 뭐 방첩사령부로 바뀌가 뭐 어떻다 하는가. 그러니까 그 안보에다가 우리 윤 정권이 힘을 쓸 테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자유마을 3,506개 우리 자유마을에서 제가 만약에 우리 그 예를 들어서 통일당하고 우리 국민의힘이 합당 안 하면은 나는 그러면 국민의힘 탈당해가 이 후보 밀을게요. 저도 뭐 월남 갔다 왔고 월남 전후에 고엽제 전후에 해병대 전후에 다 고문을 맡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걸 진짜 앞장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교계에서 앞장서가 저도 19일 날 인터뷰로 가가 정말 우리 목사님 내 초대 잘했습니다 했는데 늘 뭐 TV나 유튜브로만 보던 우리 정광훈 목사님하고 우리 이춘식 박사님하고 신혜식 대표님 특강 정말 잘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모임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꼭 참석합시다. 저는 뭐 크리스찬은 아닙니다만 종교를 떠나서 국가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육도의 회장님이세요. 불교계. 그래서 앞으로 또 불교 그 애국 동포들도 많이 이렇게 구슬을 깨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 우리가 이제 저 동대표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동대표 저기 부대표 다 하실 각오 하시고 한번 다 일어나 보세요. 한번 일어나셔서 이 지역에 계신 분들 한번 일어나셔서 여기 좁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일어나서 차렷, 네, 경례.
대표로 잠깐 우리 재혁 집사님 한번 나오셔서 두 분 잠깐만 짧게 한 번씩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 하고 우리 인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성구에 사는 이혁호라는 사람입니다. 이 참 중요한 모임에 준비도 제대로 안 되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딱 한 가지 애국심으로 나이는 아직 보니까 제일 환자분 중에 젊은 축에 들어갑니다. 근데 59년생입니다. 나라가 비틀어온데 제가 조그만 가게라도 하고 있지만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대구에서 평생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제가 이 지역의 대표자분을 찾았는 게 우리 성행진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만남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목사님의 어려움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좀 두고 또 기다리고 또 저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하물며 제가 안심해서 뵀던 분이 한번 오늘 만났는데 얼마나 반갑던지 제가 참관하러 갔었을 뻔했습니다. 자진해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 마을 주민 자체가 잘 결성이 돼서 저도 그렇지만 자녀들이 공부시켜놓고 다 했지만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너무 무관심해요.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저라도 정신 차리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힘을 모으겠다 하는 그런 각오로 나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이도 변호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도 그냥 가족에서 혼자 저렇게 이렇게 다 여러분들도 경험했지만 자녀들과 이웃들이 이렇게 다 이걸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그 마음 보이시면서도 그 가슴이 하나 애국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요 지역에 또 김용원 집사님 잠깐. 네, 반갑습니다. 참 좋은 교회 김용원 집사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정광 목사님을 알고 또 참 미력한 힘이라도 보태려고 계속 광화문에 다녔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목회자들이 자기 주관이기 때문에 호응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암암리에 저는 제일 마음만 가지고 사실은 이제 광화문을 좀 다니기도 했고 또 제가 또 혼자 다닌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집사람과 같이 많이 다녔는데 지난 얘기겠지만은 19년도가 코로나 오기 전에 이 3월달에 그때 마침 이제 자녀들이 베트남 여행을 가자 그래가지고 갔다가 딱 오자마자 바로 설 바로 해갖고 코로나가 발생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 좀 걱정 못 하고 있다가 그래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부터 지난해부터 제가 이제 나가고 있는데 사실 좀 교회가 조금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 암암리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거 정광 목사님 이야기 하시기도 하고 그런 걸 갖다 조금씩 힘을 주기도 하고 해갖고 이번 이 기회에 이제 대충 나눠가 추려보니까 한 20여 분은 확보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기초 단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더 확장시켜 나가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좀 좋은 강사님들이 또 오셔가지고 또 일단은 이 좋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또 힘을 합하면은 아무튼 내가 세리 보니까 전체 수성을 지역에 한 100여 분 넘더라고요. 내가 다 세리 보니까 한 100여 분 넘으니까 한 사람만 해도 한 200명, 세 사람 정도 하면 세 사람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사람 정도 하면 한 300명, 400명 되면 기하 접수가 늘어나지 않겠나
그런 싶은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제가 뭐 미력해서 앞서 일한다 그러는 거는 사실 참 저도 부담이겠지만은 참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고 또 한 마음으로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기 또 앉았다 일어났다 불편하실 것 같아서 식사를 여기서 내가 도시락을 하려고 했더니 제 동역자 한 분이 그러지 말고 나이들도 드시는 분인데 국물도 있고 좀 맛있는 거 좀 대접해야 안 되겠냐 하면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여기 요 장수촌 거기서 빠지지 말고 가서 맛있게 식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목사님께서 지금 발대식이 막 급하셔가지고 또 5시에 어디 또 이렇게 가셔서 하실 선약이 돼가지고 이렇게 광고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광고해 주시고 축도까지 축도는 안 해도 이렇게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대구의 중심부가 이 수성구입니다. 또 사실 이 수성구 을지역이 굉장히 사실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지역인데 오늘 이렇게 또 초청을 해주시고 또 잠시나마 또 이렇게 말씀을 또 이렇게 또 전하고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 또 감사하고 기쁜 소식은요. 지금 우리 정가은 목사님을 비롯해 약 한 90명이 지금 미주 순회하시면서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하던 그 국민대회를 지금 계속 진행 중에 계시잖아요. 예, 떠나시기 바로 직전에 제가 또 지난 월요일 날 서울에서 만나 뵙드렸습니다. 만나 뵙드렸는데 다음 달 이제 2월 21일 날 토요일 날 인천공항에 이제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시면 바로 주일이 되고요. 그리고 그 중간부터 바로 이제 저기 홍천 비발디에서 이제 또 집회가 있고 애국 집회가 있고 그리고 이어서 바로 또 전국 투어를 하십니다. 전국 투어 하시면 꼭 이 대구는 이제 고정으로 이제 오시게 되지 왜 보수 우리 우파의 성지 아닙니까, 그죠? 또 우리 정가은 목사님 고향은 의성이지만 늘 어디 가셔도 고향을 물으면 대구라 그랬습니다. 대구가 중심이시니까 그러시죠. 그런데 여기 정 목사님께서 이제 전국 투어를 하시면서 모든 지역에 그 전심 시간을 기점으로 5차 모임으로 그렇게 한 300명에서 한 500명 정도 그렇게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하라 그러셨고요. 우리 대구는 특별하게 2,000명을 초청하라. 2,000명. 다른 데는 300명 내지 500명인데 대구는 2,000명을 초청을 해라. 그렇게 하여튼 대구에서 제일 많이 모실 수 있는 제일 좋은 자리에 그리고 어디라도 이야기하면은 찾아오실 수 있는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날이 바로 2월 24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원래 출발하시면서는 오전 10시 반부터 우리 국민대회를 대구에서 하자 그러셨는데 지금 시간은 제가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내부적인 형편이 좀 있어서 아무튼 2월 24일 날 장소는 지금 정하지 못했고 날짜는 확정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혹시라도 목사님의 어떤 애국 스케줄에 의해 가지고 조금 변동될 수도 있지만은 그것도 여러분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나 또 우리 애국도 또 여러 가지 어떤 또 SNS 또 우리 그런 전달 매체를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날 지금 벌써 우리 장로님들 쪽에서 1000명을 동원하시는 걸로 벌써 진행되었습니다. 어제 우리 대구에 아주 영향력이 있으신 그런 또 애국하는 일에 앞장서시는 장로님 몇 분을 만나 뵙고 교제하면서 또 다가오는 2월 10일 날 또 그분들이 오실 때 한 70-80% 이상은 명단을 작성해 가지고 딱 오겠다. 에러가 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목사님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일반 우리 애국 시민들까지 해가지고 예상은 한 2,00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 목사님 스타일은요 2,000명이 아니라 똥굴배가 하나 더 붙어도 2만 명이라도 그분은 다 수용하십니다. 한 분도 돌아가시는 건 그분은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참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대구를 사랑하시고 그 한 분 한 분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예, 그렇게 그분은 하시니까 여기에 수성을에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이 이 마을만 지킬 뿐 아니라 여러분의 대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이 한 100명 정도씩 그렇게 모시고 그날 명단을 미리 좀 다 올리셔가지고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저희들은 지금 5시부터 달서 갑 지역에 또 발대식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같이 교제도 하고 식사를 나누면서 좀 인사도 드리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여기에서 그냥 인사에 대하고 제가 자리에 뜨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러 그 양말을 여러분들에게 득현리식스는 고급 양말을 일부러 한 목사님께서 선물하시려고 가져오셨어요. 가실 때 꼭 챙겨가시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가기 전에 구호 한번 외쳐보십시다. 대한민국은 내가 지킨다. 대한민국은 두 손으로 올려봅시다. 대한민국은 가슴에다 손 내가 지킨다. 태극기 한번 흔들어 보세요. 대한민국은 흔들으세요. 대한민국은 내가 지킨다. 흔들으세요 그냥. 대한민국은 내가 지킨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에게 유언처럼 하신 말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뭉치면 살고 한자 올려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아멘. 네, 하나님께 모든 게 박수. 여기 각자 자기소개며 하나 부탁은 진짜 지금 우리 조직이 기초가 좀 덜렸어요. 그래서 누군지 저도 여기 쪽 사람이 아니라 여기 교회만 했지 잘 몰라요. 그래서 지역은 원래도 저도 멀리 있는 쪽이라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지역에 오랫동안 계신 터줏대감 같은 여러분들이 우선에서 자발적으로 해서 일꾼들을 차출해서 막 올려주세요. 지금 이 한 장에 여기에 조직이 동마다 거기에 부대표 또 저 총무 서기 회계 뭐 다 이렇게 막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근데 내가 누군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